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데일리비트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너무 잘 보냈고요. 이제 금요일 다시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바로 내일 또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 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신나게 금요일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자, 딥시크. 설 연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회자가 됐죠. 미국에서는 여전히 난립니다. 이것 때문에. 딥시크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생각인데, 일단은 이 고든창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사평론가 분의 트윗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딥시크는 중국 정부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의문입니다. 추정입니다. 딥시크가 아니라 딥스니크다. 교활하게 미국인들의 이 개인정보를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중국 공산당 주도 개발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프라이버시 폴리시 같은 것들을 쭉 봤는데, 진짜로 이제 여기서 딥시크가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이 중국에 있는 서버에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서비스를 또 무료로 풀었잖아요. 그래서, 왜 무료로 풀까? 무료로 풀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의심스러운 거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너무 좋아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too good to be true라는 말이 있죠. 요런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건 알겠다고요. 챗GPT를 능가하는 여러 면에서 챗GPT보다 좋고 더 그 저렴한 비용으로 AI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이 나온 건 맞는데, 이게 정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대비 1% 수준의 비용만 써서 개발한 게 맞냐? 그리고 진짜 2년 만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들어진 2년 됐죠? 근데 지금 이 모델은 2달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 2달 동안 개발해서 나왔다. 이런 것들이 과연 사실인가? 이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스토리잖아요. 너무 좋은 스토리텔링에 오픈소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쉴드를 치잖아요. 이거 중국 공산당 프로젝트 아니다. 오픈소스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무료 서비스, 게다가 이런 매력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판단을 유보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더 지켜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AI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딥시크라고 하는 게 나온 게 너무나도 좋은 그런 상황인 걸 알겠지만, 그래서 이 LLM 돌리시는 분들은 이거 이용해서 훨씬 싸게 지금 AI 서비스들 개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정말 너무 너무 큰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관료주의에 빠져서 지금까지 경쟁이라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낭비하면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던 게 정말 드러난 거라면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시장 원리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 국가 안보라는 건 최대한의 경계심에서 시작된다는 거. 사이버 안보, 국가 안보, 개인적인 이 해킹 방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가 털리고 해킹당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약간의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이 시작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버의 애널리스트 샘 우터스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탈동조화하고 있는 지금 차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08조 달러, 금색선이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1.23조 달러, 까만색 선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말에 이 전고점을 아직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 합계가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완전히 2024년 5년 들어서 디커플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샘 우터스 애널리스트는 알트코인 시즌은 오지 않는다 이제. 현재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좋다. 그리고 여전히 초기 진입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를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 시즌은 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시즌의 어떤 양상이 굉장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저는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 샘 우터스랑 비트코인 가격이 똑같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 상승폭, 동반 상승폭은 과거보다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3% 오르면 원래 알트코인이 6%, 12% 이렇게 올랐었던 게 과거라면, 그 상승폭, 비트코인이 똑같은 단위 비트코인 상승률 대비 알트코인의 동반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어들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체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알트코인들이 영끌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클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제이슨 브라운이라는 트위터 유저가 이제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제일 밑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 벽돌폰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카폰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저희 아버지 차에도 카폰이 있었는데 벽돌폰 핸드폰인데 이거 마치 둔기로 내려쳐도 될 것 같이 생겼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근데 리플은 이 맨 위에 있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기술 격차를 말하자면 희화화한 그런 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오르냐, 또는 알트코인의 가격이 왜 오르냐, 오르지 않냐는 주장에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쓰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허구입니다. 기술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허구입니다. 비트코인이 느리다, 알트코인이 빠르다, 리플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더 싸다라는 것 때문에 리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뢰성이 다입니다. 네, 무신뢰 기반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는 기술은 신뢰성이 담보되는 게 가장 중요한 에스펙트입니다. 그게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르는 겁니다. 아니면은 진짜로 위대한 기업이 되던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위대한 기업의 반열에 올라가서 그 기업이 주식을 찍어내듯이 코인을 찍어내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받으면 응원하죠, 당연히. 정말 좋은 기업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기업도 아니고 암호화폐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하게 중간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르는 겁니다. 네, 뭐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쉬워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망 나오는 게 뭐 100불 간다, 1000불 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 희망적인, 너무 지나친 희망 회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하자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 전망까지 보는 거는 너무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과 삼성을 생각해 보시면 삼성 갤럭시가 항상 스펙은 애플 아이폰을 이깁니다. 뭐 심지어 접히기도 하죠. 가로로도 접히고 세로로도 접히고. 근데 애플 시가총액을 감히 넘보지 못하죠, 삼성이.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부분까지 합치더라도.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XRP도 더 빠르고 더 싸고 기술적으로 더 우월하다 하더라도 그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많이 시가총액이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가치가 뭐냐? 신뢰성이고 그게 결여되어 있으면은 그 어떤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자, 체코 중앙은행이요. 70억 유로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결정을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계신 분이 이제 체코 중앙은행 총재, 미흘이라는 분입니다. 알레시 미흘입니다. 알레시 미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중앙은행 자산의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안건을 상정해가지고요. 이제 표결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이건 대박이죠, 그죠? 체코 중앙은행, 체코라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최초로 5%가량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2020년 이후에요. 장기 국채 가격이 27%나 떨어졌대요. 근데 비트코인은 동기간 1288%나 상승을 했으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지식이라는 게, 지능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국채를 파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기존의 금융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다. 질서가 변혁된다. 혁신된다라는 게 이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채는 최후의 안전자산이었죠.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중입니다. 미국채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미국채 가격도 20년물, 30년물 가격 보면은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도 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작년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게 참 우리 비트코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중앙은행들도 나서기 시작한다면 이제 비트코인에 정말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이제 국가적인 비트코인 어떤 법정화폐 도입 뭐 그런 거에서 그치지 않고 중앙은행의 전략적 비축 자산도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 듭니다. 자, 파월 의장이요, FOMC 결과 발표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은행이 암호화폐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행들은 암호화폐 고객들에게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금융권이 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하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금융 상품들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죠. 최근에 또 이제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을 그동안 방해해왔던 SAB 121 그게 폐지됐지 않습니까? SEC 의장 대행에 의해서. 그러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더 이상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수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 예금, 적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됐죠. 그러므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거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자, 트럼프 정부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 검토하고 있다. 암호화폐 차르 데이빗 sak스가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확인을 다시 한번 딱 해줬습니다. 이 앵커가 물어봤어요. 지금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그 계획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 데이빗 sak스가 이미 이제 그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인 신시아 러미스가 법안도 발의해놨고 법안을 이제 발의해서 계속 수정을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이제 암호화폐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 비트코인 관련된 전략 준비금 계획 어떻게 생각하냐고 공부를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고무적인 거는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나온 것처럼 디지털 자산 스탁파일이란 말을 안 쓰고요. 정확하게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앵커도 그렇게 물어봤고 데이빗 sak스도 그렇게 대답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그냥 11개 지금 주정부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통과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시아 러미스도 명확하게 비트코인 온리,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들이 여기 껴들어서 약간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 지금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비트코인과 함께 우리도 비축 자산으로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통과될 가능성 실제적으로 낮지 않을까. 데이빗 sak스라는 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아무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거로만 봤을 때는 명확하게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에는 FOMC 회의가 있었죠. 연준이 이제 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025년 1월을 금리 동결과 함께 시작했다. 만장일치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요. 시장이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불확실성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패스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4가지 정책, 즉 관세, 이민, 연방 지출 그리고 규제 관련 정책들이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서 이런 영향들이 인플레이션, 경제 데이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서 차근차근히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맞받아쳤죠. 트루스 소셜 SNS에다가 파월과 페드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기회가 있었는데도 작년에 그리고 자작년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에너지 생산 확대하고 규제 완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하루 동안 전문가분들이 이 파월과 트럼프의 이 대립각 그 다음에 이번 FOMC에서 그 기준금리가 인하가 유보된 거 언제까지 유보될 것인가 과연 올해는 그냥 이렇게 유지하면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한 차례 6월 달에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일단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 기준금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준금리를 예상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모르는 게 정답이다. 알려고 하지 말자. 알려고 한다. 그리고 예측하려고 한다. 이거를 예측하고 투자하려고 한다. 의사결정하려고 한다. 그게 곧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만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파월과 트럼프의 대립각이 바로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강한 상승 드라이브를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규제 완화, 에너지 생산, 수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이 정부 지출을 늘려서 이 사회 각계각층에 이제 지원금을 퍼주는 그런 정책들 다 자르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 규모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민간 영역의 확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주 희망적인 저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 거냐. 결국 이제 경제 성장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눌러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화 정책을 펼 거냐가 당연히 위험자산 시장에는 조금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히 위험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 스케줄이 투명하고 통화 정책이 너무나도 일관되고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는 투명한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금도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함께 비트코인 같은 안전자산,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아주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미치는 FOMC 결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자산이 올해 내내 비트코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10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정부들이 비트코인 보유를 너도나도 나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유타주가 애리조나에 이어 두 번째로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을 통과시킨 주정부가 됐습니다. 현재 이제 11개 주가 보유 자금의 10%를 비트코인에 묶어두는 그런 방안을 법안 발의를 통해 검토를 하고 있죠. 벌써 2개 주가 보유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언제 하느냐가 이제 이 주들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자, 일리노이주도 비트코인을 5년간 보유하는 전략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의회 승인만 지금 남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질 때 이 주정부 단에서 내가 가진 자산을, 내가 가진 돈을 주정부 보유금을, 유보금을 어디에다가 파킹을 해놓을 거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히 뭐 위험자산이고 올해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주정부 단에서 올해가 비트코인 불장의 마지막 해니까 올해 연말까지 보유하고 싹 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로 보고 금처럼 소중한 그리고 희소한 앞으로 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더 비싸지는 그런 자산이 될 거로 보고 미리 쟁여놓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양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자, 뉴욕 증시 미국 3대 지수는 소폭 상승 마무리를 했고요. 트럼프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로 내일이죠. 요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컸습니다. 어쨌든 소폭 상승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한때 급락하긴 했는데, 네. 이제 장 마감 직전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시장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주당 순이익이 2.40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2.37달러 대비해서 36달러였나요? 2.35달러군요. 2.35달러 대비해서 더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후 애플 주가가 시간의 거래 현재 3.38%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사우디 아람코인가요? 아니죠. 애플이 더 높죠, 지금은.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 3.38%나 상승을 한다. 굉장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4.516% 계속 조금씩 약보합하고 있는 중이죠. 전일보다 0.04%포인트 내려서 4.516% 기록했습니다. 10년물 만기 국채금리, 조금 4.5% 선에서 계속 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현재 이제 페드가 계속해서 향후 정책 방향은 좀 유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급하게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안정적으로 지금 보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니얼 실룩이라고 하는 글로벌 단기 유동성 부문 책임자가 이 금리 동결을 잠시 건너뛰는 게 아니라 멈춰서 지켜보는 상태 이렇게 보인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겠다. 잠시 건너뛰는 게 아니다. 요거 건너뛰고 한 6월 중에는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다. 요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트럼프의 정책, 4가지 정책 위에서 말씀드린 거 그게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신중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모릅니다. 이제 더 몰라요. 기준금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예상하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내러티브로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해줄 거니까 가격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자, 유로화, ECB 금리 인하로 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자, 미국 달러화가 약세인데 유로화는 더 약세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이죠. ECB, 유럽중앙은행은 계속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렸다 말았다. 그래도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못해서 그런 건지 기준금리 인하를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유럽은 속절없이 매 결정마다 계속해서 0.25%포인트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회의마다 금리가 0.25%포인트씩 내려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싫기 때문이겠죠. 유럽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률 굉장히 침체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유로화 같이 달러 대비해서 계속 절하받고 있고 지금 독일 수출 같은 것도 예년 같지 않죠. 유럽 아무튼 전체 증시가 미국 대비해서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영국 경기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국 경제 성장이 폭망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면서 정권 교체론도 지금 불거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때 그래도 좀 룸을 마련해 놓은 기준금리를 지금 막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미국과 유럽에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두 열강의 모습을 보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4월 인도분 금 선물이 전날보다 2.7% 올라서 온스당 2,845달러. 그래서 장중 한때 2,853달러까지 오르면서 작년 10월에 세웠던 2,800달러를 드디어 넘어섰던 것이죠. 현재도 2,800달러 위에 있습니다. 자, 미국 정책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이제 4분기 GDP가 결과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이게 낮게 나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달러 약세, 금값 강세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FOMC 결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아무튼 GDP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 뭐야? 성장도 더뎌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기준금리는 높게 유지되고 있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불안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결국 금값 상승으로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 시작으로 중국, 유럽, 구리, 알루미늄, 철강 등에 대한 관세 폭풍 관세 정책을 예고해놨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값이 곧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Let's see how my Bitcoin is doing. 내 비트코인 가격 얼마인지 좀 볼까? 하고 딱 열어봤더니 많이 올랐나 봐요. 웃으면서 I'm going to buy Greenland. 나는 그린랜드를 사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린랜드 매입 의사를 강하게 펼치고 있죠. 현재 덴마크령인데 이 북해에 관한 영유권, 영해권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러시아와 또 중국과의 이런 무역 마찰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랜드를 아주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이 아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미국 정부 또 국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사놓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그냥 비트코인 이 수익률만으로도 그린랜드 같은 땅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이라는 초대형 국가가 비트코인을 정말 이 100만 개씩 사고 쟁여놓고 있다면 이런 거를 활용해서 언젠가 그린랜드 매입 전략 같은 데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본인도 최근에 이제 밈코인 발행해서 돈도 많이 버시긴 했지만 지난 작년이죠. 그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아라. 이거는 인터넷 세상의 오일과 같은 거, 석유과 같은 거니까 절대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의심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거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당시 가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많은 분들이 다 이분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보겠죠. 그럼 비트코인 많이 올랐을 테니까 작년에 대비해서도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자신의 차서 그린랜드 사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물론 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면 어떤 수준의 구매력을 가져다 주는지 재치 있게 보여주는 재밌는 밈인 것 같습니다. 자, 1월 31일 금요일 데일리 비트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